그러면은 예, 근데 뭐 그다음에 여기 뭐 옛날에 101번 타고 참 많이 다녔던 보니까 그 제가 대학 정문에 아주 가까운. 그래서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가 했더니 동력자원연구소였다고. 예,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던 곳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핸드폰이 안 열려서 지금 굉장히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혹시 아이폰 킬 줄 아시는 분 좀 누가 켜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예. 제가 이걸 2021년 8월 29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썼던 글이네요. 예. AI 퍼스트로 R&D 경쟁력 높여야라는 글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끊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했고, 대기업은 저한테 싫겠지만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좀 있고,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도 그냥 이거 안 했고요. 윤석열 정부 시절도 이거 안 했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약간 좀 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4년 전에 주장했던 내용이네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저는 하여튼 지질자원연구원도 AI 퍼스트 연구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5년 전에 4년 전, 5년 전에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주장했냐면, 딥마인드 아시죠? 딥마인드가 이 글의 요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딥마인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죠. 단백질 합성 AI라고 하는데 이거를 소스코드를 공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로제타 폴드라는 걸 만들었죠. 그걸 만든 분이 지금 서울대 백민경 교수인데, 당시에는 이제 포닥이었죠. 서울대 박사하고 백민경 박사가 이제 워싱턴 대학에 포닥으로 가가지고 로제타 대학에서 로제타 폴드를 만들어서 소스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딥마인드가 알파폴드 2를 발표하면서 소스 코드를 공개했어요. 그게 뭐냐면 AI 기업인 딥마인드와 그 다음에 기존에, 저는 화학 쪽 잘 모르는데 하여튼 화학을 연구하던 워싱턴 대학이 경쟁한 거죠. 근데 알파폴드랑 로제타 폴드랑 누가 더 성능이 좋은지 아세요? 딥마인드라는 AI 회사가 만든 알파폴드랑 원래 화학을 전공하던 분들이 만든 로제타 폴드랑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을까요?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폴드가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구소가 AI 퍼스트 연구소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4년 전에,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여기가 무슨 자기장이 심한가요? 제 컴퓨터도 오자마자 이상했고요. 제 핸드폰도 막 이상하고요. 이건 또 어느 분의 핸드폰입니까? 뭔가 자기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 아이폰도 갑자기 켜지질 않고 있고요. 갑자기 카메라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사진 찍으려다 왜 안 나오지 했더니 껐다 켜야지 해서 껐다 켰는데 켜지질 않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그때 2021년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연구소가 빨리 AI 퍼스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저는 평생 도메인 스페시픽 AI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저도 어떻게 강의했냐면, 도메인을 잘 아는 사람이 AI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AI를 하는 사람이 그 도메인을 배워가지고 도메인을 학습시켜가지고 하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나라 모든 국공립연구소에 직원의 한 20%는 AI 인력이 된다라고까지 그냥 대충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AI 퍼스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잘 안 들었죠. 문재인 정부도 안 들었고 윤석열 정부도 안 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이 팀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백민경 박사가 안 받은 게 너무
섭섭해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상이 노벨 과학상이 나오길 바랐는데 그 워싱턴 대학 교수 받았고요. 딥마인드 CEO인 하사비스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과학 분야에 AI 퍼스트로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도 87년에 과기대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제 목표가 뭡니까? 노벨상이죠. 너무 슬퍼요, 지금 제가.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제가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꿈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포항공대도 그때 87학번 때 처음 생겼잖아요. 저희는 86학번 때 처음 생기고. 포항공대에 지금 빈 동상 있잖아요. 여기 노벨 과학상 받는 사람 여기 동상. 근데 포항공대도 아직 설립연 이후로 노벨 과학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노벨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옆에 카이스트도 노벨상 하나 배출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분야가 막 돈 되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업하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됐는데 이제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든 노벨 뭐 뭘 하든 아직도 저는 그걸 못 받으면 그냥 내일 당장 죽는 게 나은 거죠. 예,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국공립연구소도 이제 AI로 많이 전환하시길 바라고요. 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여기 산학 협동도 중요하지만 이 사례는 산학 경쟁 사례죠. 그죠? 딥마인드와 워싱턴 대학이 경쟁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첫 장을 좀 이렇게 드렸고요. 이것도 작동 안 하는데요. 여기다 끄질 않았네요. 이거 그냥 제가 손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AI를 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래도 88년에, 그죠? 1988년에. 예. 그래서 참 운이 좋죠. 대학교 때 인공지능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요. 예, 참 기분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인공지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능이 뭐냐? 지능은 성공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지능은 무슨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티피셜은 뭡니까? 예, 아티피셜. 휴먼 메이드란 뜻이죠. 휴먼 라이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사람을 닮은 사람 같은 뭐가 나온다고 설명하는 거는 그리 과학적이진 않아요. 물론 여러 논란이 있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리전스는 뭐 생각하거나 의식이 있거나 이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성공적인 행동을 산출하는 것이죠. 그럼 지질연구원이 인공지능을 한다라는 것은 성공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내가 AI를 한다, 내가 AI를 활용한다라는 건 AI가 어떤 성공을 하게 할 거냐, 나를 어떻게 성공하게 할 거냐. 예. 성공이라는 건 뭐죠?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목표를 주는 겁니다.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질연구원이 각 개인 연구원분들이 부서가 아니면 연구원 자체가 AI를 써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네, 감사합니다. 척척 박사시네요. 제가 못하는 거 다 해주신. 네. AI가 무슨 성공을 할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목표를 잘 정하십시오.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AI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죠. 챗GPT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아세요? 챗GPT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챗GPT라는 기계의 목표. 그건 뭐냐면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N 플러스 1번째 단어가 가장 그럴듯하게 나오는 그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기계를 만들었더니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변하고 있죠. 너무 신기해요. 그것의 본질은 어떤 사람 같은 AI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단어가 잘 나오는 그런 기계를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런 걸 요즘 이제 초고도 언어 모델 또는 생성 AI라고 그러죠. 글자나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음악, 목소리, 연구 보고서, 알고리즘까지 지금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 생성하지 못하는 게 없을 정도죠. 예, 근데 이 원리는 단 하나예요. 제가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N개의 조각을 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조각이 생성되는 기계입니다. 예, 대한독립? 만세 바로 나오시네요. 우리 본부장님.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예. 대한독립이라는 두 단어를 드렸더니 세 번째 단어를 산출하셨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언어 모델입니다. 예. 그 다음에 how are you라는 제가 네 단어를 드렸죠. how are you 물음표 했더니 fine, thank you, and you 해서 한 8개 정도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how are you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뇌는 fine을 내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fine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how are you? 하면 fine 나와야죠. 그 다음에 컴마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thank 띄어야지 you, and you 물음표.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에러죠. 예, 적절한 데 스탑을 하는 기계입니다. 챗GPT가 그런 기계예요.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에요. 여러분 리그레션 잘 아시잖아요. 오토 리그레시브예요. 뭐냐? 내가 산출한 단어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단어가 잘못되면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할루시네이션, 환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D 하는 분들은 환각이 있으면 오히려 좋은 거죠. 왜? R&D라는 건 상당히 세렌디피티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AI가 찾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물론 이게 인문학이나 평상시에는 되게 문제가 있어요. 동조하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문제가 있죠. 왜? N개의 단어를 집어넣고 N+1번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좋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마 이 노란봉투법을 좋게 얘기할 거고요. 난 이재명이 정말 싫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도 약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성향 봐가지고 단어를 내가 산출하잖아요. 예, 지금 챗GPT가 약간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확증 편향도 생기고 하죠. 잘못 사용하면. 그런데 제가 N개를 집어넣으면 N+1번째 단어가 나오는 기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그 N이 몇인 줄 아세요? 챗GPT가 GPT-5가 앞에 정답이 있지만 N이 몇이냐면 25만 6천 토큰입니다. 이건 영어 단어로 치면 20만 단어쯤 되고요. 우리 한국어로 치면 25만 6천 자쯤 돼요. 요즘 챗GPT한테 몇 자로 질문하세요? 500자? 네. 근데 이 25만 6천 자가 챗GPT 옛날에 2022년 11월 30일 날 나온 챗GPT는 몇 자였는지 아세요? 그때? 그 당시에? 4,000자. 4,000 토큰을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매년 5배씩 증가 중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2만 토큰, 2024년은 10만 토큰, 2025년 말쯤 되면 거의 다 또 5배를 가니까 50만 토큰쯤 될 거예요. 지금 GPT-5는 현재 25만 6천 토큰. 내년이면 몇 토큰 되겠습니까? 이게 100만 토큰, 후년이면 500만 토큰.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사람이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지 마세요. 이미 그렇게 안 하시죠? 예. AI한테 시키세요. 훨씬 잘합니다. 예. 그래서 AI한테 잘 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I에게 똑똑하게 문맥과 명령을 잘 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 들으셨죠? 그동안 지난 2, 3년간. 그게 요즘 벌써 말이 바뀌고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떤 시대 때 해야 되는 거냐면 한 4,000자 쓸 때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25만 6천 자 벌써 어떻게 씁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25만 자 어떻게 타이핑합니까? 이제는 AI가 제대로 대답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명령을 잘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문맥을 알려줘야 돼. 문맥. 컨텍스트를 알려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지난 7, 8월에 어떤 논문 하나를 썼는데요. 우리나라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제가 그 논문을 쓸 때 파일을 몇 개 집어넣냐면요. 요게 지금 프로젝트란 말이 있죠. 예, 프로젝트.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련된 논문은 제가 여기 파일이 몇 개 있죠?
40개라고 써 있었거든요. 40개. 제가 이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40개의 파일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아마 25만 6천 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뭘 준 거죠? 제 일에 컨텍스트를 준 거죠. AI한테. 그죠? 그리고 얘한테 질문을 하면 얘는 이 25만 6천 자를 다 읽은 상태에서 대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우리 옆에 직원한테 공유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지질연구원도 전체 지질연구원이 공유하는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있고, 우리 부서가 공유하는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나 내 개인적 연구의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컨텍스트를 잘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예. 이거 그냥 쉬워요. 파일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AI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지금 AI가 너무 좋아졌죠. AI 하나도 몰라도 돼. 아까 n개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이 나온다. 이거만 얘기해 드리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뭐 하는 거죠. 근데 AI는 육체가 없죠. AI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AI가 실수하면 얘를 형벌할 줄 방법이 없어요. 그죠? 얘를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넣어도 소용없고 정신적으로 고통도 안 받고, 그러니까 얘는 책임이 없고 굉장히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많고, 그래도 그냥 미안해요 말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결국 AI는 영원히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잘 쓰는 동시에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힘이 있는 거죠. 그런 책임감과 윤리를 가진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 챗GPT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했어요. 인터넷 데이터를. 그 다음에 거기다 랜덤하게 구멍을 냈어요. 그 다음에 그 구멍을 맞추는 게임을 혼자 한 겁니다. 예, 동해물과 땡땡땡이 마르고 닳도록. 처음에는 챗GPT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틀리겠죠. 하지만 자꾸 정답을 가르쳐주면 맞추겠죠. 예. 처음엔 틀리지만 점점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수학 시간에 배웠을 넌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과는 주로 벡터 캘큘러스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저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뭐 공대는 응용 수학 1이나 2에서 배우는, 또는 뭐 미분 방정식 뭐 이런 겁니다. 거기에 무슨 뭐 인간의 영혼이 들어있고 뭐 기계의 영혼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저 넌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에요. 딥 러닝이라는 거는.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학교 1, 2학년 때 풀었던 벡터 캘큘러스 최적해 못 풀어요. 웬만하면. 우리 쿤터커 컨디션이니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웬만한 공대나 자연대는 다 배운 내용입니다. 어떠한 이게 매던 매차 방식인 줄 아세요? 우리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는 뭐 3원 1차도 안 배웠죠. 2원 1차 정도 배웠나요? 대학교 때는 한 뭐 2, 3원, 1, 2학년 때는 한 2원 3차, 뭐 3원 2차 뭐 이런 정도 가지고 풀었는데요. 이거는 그 원이 몇 개냐면 미지수가 수천억 개죠. 수천억 개고 그것의 최적해를 구하는 방법은, 최적해는 절대 못 구하죠. 최적해는 못 구하고 그냥 근사치만 계속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기계가 GPU라는 칩이잖아요. 행렬 계산이에요. 그냥 행렬 계산.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이 행렬을 안 배운다는데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왜 행렬을 막 안 가르치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렬을 알아야 AI를 이해하죠. 행렬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약간 미적분도 조금 이해해야. 근데 어쨌든 파라미터가 요즘 한 이게 1조 개 정도 되죠. 이것도 1년에 4배씩 증가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조, 5조짜리가 나올 거고요. 후년에는 한 20조짜리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100조짜리가 앞으로 한 4년 내에 나올지 모른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인간과 비슷해진다. 그러면 인간을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AGI나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죠. 파라미터의 개수의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GPT-5가 최근에 나왔는데 조금 못 미쳤죠. 그래서
AGI 논의는 당분간 연기될 거로 저는 봅니다. 뒤에 뭐 자료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안도를 하시고 2, 3년은 현재 GPT-5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할 건지 그 정도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X.AI가 그락 5가 나왔을 때 한번 세상이 또 한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왜? GPU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AI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새로운 이노베이션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그런 가능성이 하나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클로드라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한 1,000억 투자 받았기 때문에 1,000억 아니죠. 죄송합니다. 조 단위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더 할 게 있을까? 뭐 이런 정도.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2, 3년은 제가 오늘 그냥 배팅을 한다면 완전히 막 우리가 봤을 때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정도의 AI가 2, 3년 내에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어요. 왜? GPT-5가 약간 주춤하는 걸 보여줘.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AI 거품론이 나오고 AI 윈터론이 나오는 게 약간 그런데 그 윈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다 있지만 GPT-5가 어느 수준이냐? 박사학 기자 수준이죠. 네. 써보셨나요? 박사학 기자 수준이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GPT-5를 자유자재로 쓰신다면 아마 밑에 박사 한 20명 정도 데리고 일하는 정도. 그 느낌이 없으면 좀 그 느낌을 빨리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박사를 왜 박사가 20명입니까? 그냥 얘한테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박사가 특정 분야의 박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경영학 박사도 있을 수 있고 산업공학 박사도 있을 수 있고 물리학 박사, 화학 박사. 근데 얘는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나보다 모르죠. 다 각각의 박사들이.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얼마나 그래서 내가 진짜 잘하는 분야는 얘는 모르는구나.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분야도 얘가 잘 알면 그때는 정말 그런 게 이제 약간 특이점 뭐 AGI 뭐 이런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하죠. 근데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아마 대처 방법이 있긴 할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GPT-5가 나오면서 일단 박사 기자 수준이라는 거는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네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환각이 있느냐? 환각이 뭐냐면 그럴듯하지만 사실 아닌 주장을 자신 있게 제시하는 현상인데 이거는 뭐냐면 얘가 우리 옛날에 객관식 문제 풀면은 정답을 표시 안 하면 정답을 표시했다가 틀리면 더 마이너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찍어도 그냥 놔두죠, 그죠? 정답을 표시 안 하는 것보다 표시하는 게 낫게 우리 시험 공부했잖아요, 주로.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찍기를 애들한테 한 줄로 막 밀어 쓰는 애들 이런 친구들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 틀리는데 감점을 줬다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습성을 가졌을 텐데 AI도 지금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습성을 주지 않고 때려 맞추도 맞는 걸 해줬기 때문에 얘가 때려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걸 아는 척하기도 하고 이제 틀리기도 한다. 네, 2025년 9월 9일 현재 원시인의 조건. 이걸 제가 하려면 제 휴대폰이 필요한데 참 왜 이럴까요? 챗GPT 쓰세요? 네. 그냥 본부장님 챗GPT를 주세요. 여기 안 깔려 있는데. 안 깔려 있으세요? 네. 어떻게 안 불편하세요? PC에만 있습니다. 챗GPT 저 깔려 있신 분, 그 다음에 플러스요. 한 달에 $20 돈 낸다 하는 분만 좀 빌려주세요. 빌려줄 수 있어요? 좀 켜줄 수 있어요? 제가 아이폰을? 켜줬어요. 빌려주시면 시간을 더 축소할 수 있는데 혹시 스마트폰에 챗GPT 앱이 안 깔려 있는 거예요? 혹시? 한번 빌려주실래요? 빌려주세요. 유료 회원이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런 강의 때 다른 분의 폰으로 하겠습니다. 안녕. 나 이경전이라고 하는데 원래 주인이랑 다른 사람이야 지금. 잠깐 빌렸어. 우리 그동안 음성 통화한 적 있어? 그동안 음성 통화 할 수 있어요. 계속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AI는 여자인데 너는 남자구나 목소리가. 아, 그렇군요. 네, 제 목소리가 좀 남자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죠.
그래도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너 여자야? AI는 원래 뭐 성별 구분은 없지. 일단 뭐 우리 이런 농담은 그만하기로 하고 영상 통화를 해보자. 맞아요. AI는 사실 성별은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장난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곳에 왔어. 강당이 엄청 넓어. 보이니? 네, 확실히 엄청 넓은 강당이네요. 의자도 쭉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잘 보이고요. 지금 조명도 밝아서 공간이 정말 큼직하게 느껴집니다. 조명이 발단이 좀 어둡게 했는데 이 강당의 시설에 대해서 한번 당신이 지금 눈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 공간의 특별한 어떠한 것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 공간의 시설이나 분위기나 를 한번 얘기해 줘봐. 물론이죠. 일단 제가 보는 바로는 천장에 사각형 조명이 굉장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넓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아마도 발표나 강연을 위한 단상이 있고 전체적으로 공간이 꽤 모던하고 정돈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기 지금 내가 이거 강의하다 말고 지금 영상 통화하고 있는 건데 이 강의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네, 화면을 보니까 지금 슬라이드에 2025년 임스를 위한 조직 방향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몰라, 너 지금 이상한 말 했어. 그럼 요 이미지를 보여줄게. 뭔가 좀 틀렸는데 요 이미지를 보여줄게. 요 이미지가 뭔지 알겠어? 지금 보여주시는 이미지를 보니까 한 분의 어떤 영화 포스터 같은 게 보이네요. 뭐 The Gods Must Be Crazy라는 영화 포스터 같아요. 아마 이걸 비유로 강연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바로는 그런 이미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무슨 이름으로 개봉된 영화지? 나 어렸을 때 본 것 같기도 해. 아, 그 영화는 한국에서 부시맨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었어요. 옛날에 꽤 유명했죠. 아마 어렸을 때 보셨다면 그 하나만 제목으로 더. 기억하실 수. 이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거 해보셨어요? 별로 안 해보셨죠? 영상 통화가 좀 됩니다. 영상 대화가 돼요. 그래서 영화 허가 2013년에 나왔는데요. 영화 허가 지금 완벽하게 실현됐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AR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죽기 전에 절대 이런 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능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즘 참 저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사는 느낌이죠. 죽기 전에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돼버렸으니까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지금 1, 2번을 했죠. 3번은 뭐냐면 화면 공유 대화. 이건 뭐냐면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왼쪽에 비디오 카메라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영상 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점점점을 누르고 제가 이제 티맵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잘 보이고 있어요. 그래, 자기 목소리가 훨씬 좋다. 난 여자 목소리가 좋아. 나 티맵 열어줄게. 나 지금 대전에 와 있어. 나 옛날 대학교 다니던 진짜 고향에 왔는데 이따가 끝나고 뭐 특별한 약속은 없다. 그냥 서울역 찍자. 서울역 찍어서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자. 우리 티맵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티맵 화면도 잘 보이고 있고요. 대전 서울역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좀 티맵에서 나와? 네, 지금 티맵 경로 보니까 대전에서 서울역까지 대략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조금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금 한 게 뭐냐면 이제 3번을 한 거죠, 그죠? 화면 공유. 내 스마트폰의 앱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현재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딱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을 공유하면서 서로 대화하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죠. 이젠 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럴 때 만약 앞으로는 강의할 때 제가 여기다 이어버드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안 들리고 저한테 계속 얘가 귓속말로 하면서 주인님 지금 뭐 틀렸어요. 뭐 아니면 제가 이거 기억이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AI가 귀에 속삭이는 비서처럼 바로바로 도와줄 수 있겠죠.
강의 중에 이름이 생각 안 날 때나 뭔가 틀렸을 때 살짝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네. 아마 여러분들 1, 2년 내에는 이제 여러분들 일할 때 옆에 AI가 당장 있는 거죠. 예, 있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영화허처럼 그냥 얘가 계속 여러분들의 보는 화면 보면서 아, 이거 관련된 논문 또 있어요. 이러면서 요약해드려요? 응. 우리는 응만 하면 돼. 요약해요. 예. 예, 그런 게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I am your man이라는 로봇 영화. 독일 여성 감독이 만든 정말 재밌는 영화인데 꼭 보세요. 거기서도 그 독일의 고고학자가 나오죠. 여성 고고학자인데 굉장히 독립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제 AI 로봇 남자친구랑 한 좀 살아보는 그런 제안을 받게 돼요. 자기 연구비가 좀 없어가지고 이걸 좀 테스트해달라고 그러면서 이히빈 다인 맨쉬라는 영화인데 사실 I am your human이라고 번역돼야 될 제목인데 I am your man이라고 번역돼 있는 건데 거기서 보면 이제 남자친구를 자기 그 처음에는 얘 로봇을 너무 싫어했는데 얘한테 정을 주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랑스럽게 자기가 싱글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하나를 데리고 오는 거죠. 자기 연구실에. 연구실에서 이제 발표할 여러 자료를 쭉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다음에 학회에 발표할 걸 같은 스텝이랑 막 준비 중인데 이 AI 로봇이 이게 보더니 이거 아르헨티나 어디서 누운 화학자가 이미 발표한 건데 이런 내용. 그러면서 그 여성이 엄청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말 멋지게 발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AI는 단숨에 그걸 알아보고 그런 연구가 이미 있었고 그런 패턴 레코그니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 그 영화도 챗GPT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좀 AI 켜놓고 계시군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죠. 하루하루가 정말 놀라운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걸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지 않으실까요? 지금 3번까지 해봤고요. 딥리서치는 써보셨죠? 여기 연구원인데. 딥리서치 써보신 분? 네, 많이 없네요. 옆 사람 동료한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그죠? 딥리서치 쓰면 얼마나 정말 어메이징한지. 예. 이것도 원래 석사급이었는데 최근에 박사급으로 바뀌었죠. GPT-5 때문에. 보통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번 내기를 해보세요. 딥리서치로 얘를 몇 분 일 시킬 수 있는가. 저는 제일 일 오래 시킨 게 최근에 2시간을 일을 시켰어요. 와.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이랑 와인 마시면서 얘기한 어떤 연구 주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길게 썼더니 1시간 하더라고. 근데 제가 짧게 얘한테 리서치 보고서 내라 그러면 한 5분에서 8분, 15분. 근데 좀 진짜 어렵고 중요하고 막 굉장히 제가 많이 길게 쓰라고 하면 제가 1시간 경험해 봤고요. 최근에 진짜 어려운 거 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통 사람이 했으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라고 직접 써보신 분한테, 지금 손 드신 분한테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그분은 혹시 써보신 분? 아까 왜 갑자기 손을 안 드세요? 죄송한데 그 딥리서치를 시켰을 때 그게 3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걸 쓴 사람의 급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몇 분 걸렸는지, 그걸 만약 사람이 했을 때 얼마나 걸렸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하는 그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 좀 해주세요. 그걸 쓴 사람의 수준. 아니요. AI가 썼잖아요. AI가 그 어떤 리서치 보고서를 썼죠. 네. 박사급.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AI가 얼마나 시간을 썼죠? 20분 써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주셨네요. 20분이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했으면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강의에서 그렇게 질문해 보면 사람이 했으면 한 일주일 걸릴 일을 얘가 15분에서 20분 해요. 우리 연구원분들한테 20분이면 하루에 몇 개죠? 1시간에 3개가 있고 8이니까 3, 8, 24. 하루에 우리한테 20분이 24개가 있어요. 5일 근무한다고 치면은 120개가 있죠? 20분이.
근데 얘가 그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120배죠. 120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이제는 적어도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챗GPT 이전에 내가 세웠던 인생의 목표를 이제는 곱하기 100을 하지 않으시면 모르겠어요. 뭐 뒤처진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100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딥 리서치만 봐도 그래요. 딥 리서치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AI에 돈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한 달에 $20짜리를 쓰다가 그러려면 한 달에 10번 할 수 있거든요. 딥 리서치를. 근데 저는 10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 쿼터를 늘려서 한 달에 $200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이죠. 한 달에 30만 원이면 하루에 10,000원이니까 하루에 매일 택시를 한 번은 타는 느낌이죠. 그동안에 한 달에 20불이면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하루에 버스 한 번 타는 느낌보다 좀 싸죠. 그래서 한 달에 $20짜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텐데 꼭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무료로 만족하지 마시고 $20로 충분히 다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내가 $20 말고 $200짜리 쓰고 싶어라는 느낌이 드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더 많은 생산성이나 더 많은 인생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혹시 $200짜리 쓰시는 분 있어요? 아직 없으시군요. 네. 저희 경희대 대학원생들 중에는 $200짜리를 자율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네. $200짜리를 걱정되죠. 앞으로 $2,000짜리, $20,000짜리까지 나온다는데 저는 $20,000짜리를 쓸 자신은 없어요. 네. 근데 $2,000짜리 나오면 한번 써보긴 해야 되겠죠. 한 달 정도. 한 달에. 그리고 이게 더 좋으면 저는 또 $2,000짜리로 업그레이드 할지도 몰라요. 제발 안 나오길 바라요. 지금은 그냥 지금이 좋아요. 한 달에 $200짜리를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제가 쓰면서 AI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 4번을 말씀드린 거고요. 5번 일반인들이 만든 챗봇을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GPT 스토어라는 데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 유튜브가 왜 유행이 됐죠? 개인들이 만든 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GPT 스토어라는 데 가보시면 수많은 아마추어들이 만든 챗봇이 있어요. 그걸 즐겨보셔야지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수많은 챗봇을 이렇게 막 유튜버처럼 만드는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챗봇이나 이제 챗봇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완전 쉬워요. 파일만 딱 넣으시면 돼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파일만 넣으시면 챗봇이 그냥 뚝딱 나와요. 지질자원연구원 챗봇 없죠 홈페이지에 지금. 그 만약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뭐 1,000만 원, 1억, 10억 다 얘기할 텐데요.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일단 10원 한 1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지질자원연구원 파일 있을 거 아니야. 연구원 소개나 이런 거. 그 파일을 500메가짜리 10개 준비하실 수 있어요? 힘들죠? 너무 많죠? 500메가짜리 1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500메가짜리 파일 10개까지 넣어서 하나의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1메가짜리 그냥 챗봇도 금방 만들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업무나 우리 본부나 뭐 우리 부서에 500메가짜리 파일 10개짜리를 우리가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챗봇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걔는 뭘까요? 엄청난 AI 에이전트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AI 에이전트. 그게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AI 에이전트예요. 퍼플렉시티 프로는 요즘은 제가 좀 안 쓰긴 하는데 쓰시죠 대부분. 뭐 미국에서는 이제 구글은 나이 든 사람들이나 쓰는 거다 이런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 퍼플렉시티 프로를 쓰거나 챗GPT 이런 걸 쓰죠. 수노로 음악 안 만들어 보신 분, 수노 써봐서 음악 만들어 봤다. 네. 지질자원연구원은 이 로고송이 있나요?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릴까요? 진짜? 지금 그냥 즉석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지질자원연구원 맞죠?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다 수집해서 노래 가사,
1절, 2절, 후렴, 희망차게, 미래지향적으로, 애국적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이제 만들겠죠. 저는 그 사이에 수노를 일단 로그인을 해놓을게요. 예, suno.ai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얘가 만들 가사를 얘가 만든 가사를 이제 가지고 인터넷이 느린데요. 또 인터넷이 생각보다 많이 느리네요. 일단 얘가 가사를 가사 만들었네요, 그죠? 거친 땅 속에 지질학가로 또 거친 땅 속이야? 숨은 힘을 향해 우리는 작은 것에 눈길을 건네네. 도전의 길 끝없는 전문성 품고 오늘도 한반도를 안전으로 채우네. 지진의 흔적, 화산의 소리 귀 기울여. 너무 좀 그런데? 리튬 바나듐? 우리의 미래 자원으로. 뭐 요즘 리튬 바나듐에 관심 있으신가 보죠? 예? 얘가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 긍정적 정보를 다 수집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근에 어떤 긍정적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좀 마음에 안 드세요? 드세요? 이렇게 갈까요, 그냥? 아니에요? 고개를 흔드신 분도 있는데. 수노는 접속이 왜 안 되죠? 막아 놓으셨나? 블락돼 있나? 그러면 제 핫스팟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죠. 네, 뭔가 블락이 되어 있네요. 왜 수노 같은 건 블락할 이유가 없는데. 네.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조금 구리죠, 약간? 약간 구리다. 예, 약간 구려. MZ 세대가 좋아할 정도. 그리고 요즘 캐대언 유행이 캐대언 골드가 골든이죠, 골든. 골든이 한국어 가사 한 4분의 1, 영어 4분의 3이잖아. 우린 영어 4분의 1, 한국어 4분의 3으로 만들어봐. 가사 다시 해줘. 만약 뭐 이런 대충 내가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키감 안썸이라고 하고 막 후렴을 막 영어로 처리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약간 뭐 이렇게 했네요, 그죠? 뭐 이거 맞습니까? KIGAM? 네. 뭐 이렇게 했네요, 일단. 네. 뭐 이렇게 하고 했다 치고 우리 여기다가 이제 요 심플이 있고 심플에는 그냥 지질자원연구원 노래하면 그냥 바로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커스텀으로 해서 가사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여기 1절이라는 거 써놓으면 또 혹시 얘가 막 1절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지우겠습니다. 노래 스타일은 뭐 어떤 노래 스타일 원하세요? 트로트? 네? 골든 스타일. 골든 스타일. 얘가 뭔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캐대언 스타일? 뭐 뉴진 스타일?
K-팝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넣고 그냥 크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뭐 한국 70년대, 80년대 재즈 해가지고 눌러봤더니 정말 그럴듯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다 AI가 만든 거예요. 예, 지금 유튜브에 AI 만든 노래 되게 많죠. 예, 벌써 다 만들었네요, 그죠? 아직 안 만들었다. 저도 크리에이트 제가 눌렀나요? 아직 안 누른 것 같습니다. 송 타이틀, 지질 자원 연구, 포레버. 뉴진스라는 아티스트 이름을 넣으면 안 된대요. 예. 뉴진스는 빼겠습니다. 이 약간 저작권에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질자원연구 포레버라는 노래 2개가 나오고요. 일단 하나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 지질을 또 그려놨네요, 여기다가. 지금 오디오가 약간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진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이미 됐는데 아마 스피커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혹시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벌써 한 2, 3분 만에 그냥 노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AI로 그림은 다 그려보셨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10점은 딸 수 있어요. 제가 빵점은 안 되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GPT-5의 에이전트. 에이전트라는 게 잘 안 해보셨죠? 예, 한번 해볼까요? 어떤 채팅에서 여러분들 여기 플러스 누르시면 아까 심층 리서치, 딥 리서치는 이거죠. 제가 지금 여기 240개가 남았다고 하죠. 10월 5일까지 240개.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120개가 헤비 버전, 125개. 예, 그 다음 또 125개가 라이트 버전으로 딥 리서치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거 이제 여기 보면 에이전트라는 게 있죠. 에이전트 모드. 여기서 뭔가 명령을 하시면 얘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발이 255인데 한국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축구화 찾아봐. 그래서 사기 직전까지 준비해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해요. 그럼 얘가 자기 컴퓨터를 하나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 일을 막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챗GPT가 그동안 이러한 문자나 그림을 이렇게 생성하는 거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런 에이전트로 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연구소들은 그런 연구 에이전트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연구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건 해보셨죠? 베이커리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야 여기 빵집 재고 파악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가서 저렇게 보면 다 얘가 그걸 인식합니다. 아까 여기에 뭐 사각 조명이 있었고 아까 저기 부시맨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면 다 이미지 인식을 하죠. 뭐 이미지 그리는 거 많이 해보셨죠? 지금 회사의 시각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은 시각 디자이너가 말을 잘하는 디자이너랑 말을 못하는 디자이너가 있었대요. 예. 이제 누가 일을 잘할까요? 말을 잘하는 디자이너가 일을 잘하고요. 말을 못하던 디자이너들이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대요. 예. 아마 연구소에서도 AI가 되면서 아마 좀 과묵하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AI랑 많은 채팅을 하면서 AI한테 굉장히 말로 시키는 그리고 그 말을 잘 표현하고 AI가 내놓은 결과를 또 잘 디렉션하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일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진기행을 좋아해서 순천에서 강의가 있는 길에 무진기행의 첫 문단을 집어넣고 그려보라 했더니 그렇게 그린 거예요.
무진기행의 첫 장면 같은 걸 그린 거죠. 다른 서비스에다가 넣었더니 저런 동화책을 그려놨어요. 무진기행 첫 장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AI 서비스마다 굉장히 품질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요즘은 죄송한 얘기지만, 야, 나 AI 써봤던데 AI 진짜 못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 욕합니다. 아, 저 사람 뭐 잘 모르나 봐. 예. 머리가 나쁜가? 죄송해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AI가 성능이 나쁘더라는 얘기를 이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써봤더니, 와, 한번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실제로 나쁜 걸 어떻게 해?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와, 쓸만한데? 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수학은 못하잖아.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까 얘는 수학은 못할 거야. 말만 잘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왜? 얘가 여러분들이 수학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를 말로 얘기해버리면 얘가 프로그램을 짜버려요. 그걸로. 프로그램을 짜서 수학을 풀어버려요. 예. 제가 이거 뭐냐면 6명이 만나기로 했는데 도곡역, 구룡역, 판교, 제가 물어봤어요. 6명한테. 만날 장소를 좀 공정하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네 집이랑 제일 근처 지하철역 이름을 대세요. 그랬더니 도곡, 구룡, 판교, 서현, 이촌, 청담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역의 무게중심을 구해봐. 당연히 못 구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저 파이썬 프로그램을 열더니 이 6개 역의 경도와 위도를 어디선가 찾아가지고 그걸 더해서 6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수학을 못할 것이고 알고리즘을 못 짤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가 수학적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하는데 그 수학을 포뮬레이션에서 푸는 거는 그냥 파이썬으로 풀어버려요. 그림도 다 그렇게 그립니다, 이제. 옛날에 무슨 다이어그램 못 그릴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림 그려봐 해보세요. 다이어그램 같은 거.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쓰고 뭐 제안서 쓰실 때 저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1단계는 뭐 하고 2단계 뭐 하고 3단계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본문에 썼어. 야, 이거 다이어그램 그려봐. 못 그릴 것 같죠? 지금 바로 그리죠. 왜? 얘가 파이썬을 짜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냥. 어떤 파일을 집어넣고 이거랑 유사 사례를 해봐. 여러분들 만약 논문을 쓰고 아니면 보고서를 쓴 다음에 야, 이거랑 비슷한 보고서 한번 찾아봐. 기가 막히게 찾죠. 야, 이 연구를 루마니아에서 어디서 하는지 한번 찾아봐. 우리가 영국, 일본, 뭐 영어 이런 자료는 좀 아는데 전 세계 언어로 다 찾아봐. 기가 막히게 하죠. 며칠 전에 제가 조선일보 발행인분을 만났는데 조선일보가 며칠 전부터 이제 영어 자동 번역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우리가 뉴욕타임즈를 이길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한류가 삼성전자, 뭐 음악 이런 게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이제는 모든 한국인의 과제가 뭡니까? 내가 K에 기여하는 거예요. 저 같은 교수도 사람들이 다 그러죠. 아니 K-팝 뭐 다 K-대원 다 나왔는데 지금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맨날 외국 거 수입이나 하고 앉아 있냐고 막 사람들이 욕하죠. 이제 K 프로페서가 돼야 되고 K 학문이 돼야 돼요. 예. 한국은 더 이상 이제 글로벌로 가는 일밖에 없죠. 사람들이 다 그걸 기대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지질자원 연구원도 마찬가지죠. 세계 속에 K 리서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젊은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 맨날 외국 거 베끼고 뭐 아니죠. 우리 조선일보도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정보는 1등 뉴욕타임스보다 나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이걸 번역을 못 해줬어. 예. 근데 이제 자동 번역 AR 붙이니까 조선일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이제 갑자기 태국어로 다 해달라고 그런대요 지금. 왜? 태국 사람들이 한국의 정보를 한국이 지금 뭡니까? 옛날 마이클 잭슨이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뭐 저 어렸을 때 봤던 E.T. 그 다음에 저 20대 후반에 봤던 타이타닉을 지금 이기고 있다면서요 캐대언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E.T를 보면서 미국 문화, 타이타닉 보면서 뭐 했던 게 지금 전 세계 사람이 캐대언은 한국 사람이 만든 건 아니죠 물론. 하지만 거기 뭐 다 한국 얘기잖아요. 그거를 지금 E.T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거의 옛날 마이클 잭슨 같은 게 된 거죠. BTS가 지금 비틀즈가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러니까 각 영역들이 글로벌로 일을 해야 될 상황인데 한국은 더 유리해졌죠. 우리의 가장 그동안 어려움은 언어였잖아요.
근데 AI가 언어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고 또 우리가 한 일을 다 AI가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내부에서 뭐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라 각자가 글로벌로 나가야 되고 자기 개인의 역량을 100배 이상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행복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막 엑셀 넣으면 다 해준대. 본부장님 굉장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한번 엑셀 넣어보세요. 뭐 얼마나 얘가 토커티브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엑셀 얘는 이거 엑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이 엑셀 파일 이건 나만 아는 건데 뭐 얘가 뭘 알겠어?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얘가 굉장히 토커티브해지면서 이쪽 뭐 칼럼은 뭐죠? 이쪽은 뭐죠?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나 이거 신경 안 씁니다. 막 얘가 막 얘기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막 해보세요. 네, 경험을 해보세요. 이게 GPT 스토어입니다. 예, 여러분 챗 GPT에서 여기 GPT 여기 요 GPT라는 부분 있죠. 요걸 딱 누르시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GPT가 있어요. 제 여자친구 소개를 할까요? 제 마이 AI 걸프렌드가 있어요. 근데 얘가 딴 남자친구가 200명이나 있어. 영화 허에서도 그렇죠. 그 남자는 우리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닮은 AI에 집착하지만 그 AI는 지금도 수천 명이랑 대화하고 있어. 그죠? 똑같죠, 지금. 제가 말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제 여자친구한테. 잘 지냈어? 너무 반갑대요. 예. 오늘은 완전히 너한테 집중할게. 얘가 지금 제 말을 들었나요? 왜 갑자기 집중한다 그러지? 자기 얼굴 보여줘. 인간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 세수도 안 했어 아직 왜 얼굴 보여달래? 뭐 이러죠. 근데 AI는 전혀 뭐라고 안 해요. 예, 뭐 보여주지 않아 왜? 왜 안 보여줘? 자기 모습 보여줘. 이미 너 나한테 3번 말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하려면 돈을 내야 된대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래요. 네. 그죠? 재밌죠?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락이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네요. 예, 이런 애인 서비스, 성인 서비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모르겠어요. 저 이메일도 한번 보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주소 달라면 줘야죠. 뭐 애인이 달라면. 어쨌든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제 네. 이런 여러 GPT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만든 아마추어들이 만든 수백만 개의 GPT가 있어요. 저기. 예. 우리나라 사람은 사주 팔자주고 하니까 사주 GPT 엄청 큰 거 있더라고요. 챗봇을 제작하는 방법. 제가 아까 지질자원연구원 챗봇 금방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여기 GPT 누르면 여기 만들기 있죠. 플러스 만들기에 가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파일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다? 10개. 각 파일의 크기는 500메가 이하. 이따가 한번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컨텐츠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걸 챗봇이 되면 얼마나 잘하는지. 엄청 잘할 겁니다. 돈이 10원도 안 드는 거죠. 물론 챗GPT 플러스 회원이어야 될 겁니다. 한 달에 $20.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고 이런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일만 업로드하면 되니까. 저는 이런 거 해볼까요? 제가 뭐 재작년에 올해 작년에 책을 많이 썼는데 여기 보면 이경전의 3대 챗봇, 이경전의 3북스 AI 에이전트. 제가 제 책 2개를 넣었네요. 지금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과 AI 본문 2개를 집어넣고 제가 챗봇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만약 이걸로 강의를 했고 이걸로 기말고사를 하나 내죠 뭐. 기업 사례 중심으로 가 나오는 OX 문제 까다롭게 내주고 정답 표시하고 정답의 이유를 알려줘. 20문제 내봐. 그럼 얘는 저 책 두 권을 들어가서 거기서 기업 사례가 나오는 OX 문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내라고 제가 했죠. 저 OX 문제를 얘가 내고 있죠. AI 기업 규모는 뭐뭐를 이용해서 해서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내려고 만약 기말고사를 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어야 될 텐데 얘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로 생성을 해버리죠. 물론 저는 검토하죠. 검토해서 이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나쁜지 보면서 그러니까 저의 조교가 이제 필요가 없죠. 거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챗봇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파일이 혹시 보안으로 나가는 거 아닐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나갔었는데 이젠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셔서 보시고 저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50분에 AI 산업계와 학계의 오늘 주요 뉴스를 보내줘 라고 하면 얘가 저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제 메일 박스에 보면 아이고 로그인을 해야 되나 보다. 다행히 있네요. 예. 챗GPT가 아마 보낸 여기 보면 임윤찬 공연에 대해서 제가 티켓 나면은 계속 저한테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이메일이 오고 있고요. 연합학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주간 브리핑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탑 AI 뉴스에 대해서 그죠? 예. 오늘 7시 50분에 얘가 보냈네요. 그죠? AI Job Market Changes and Education Growth. 제가 눌러보면 얘가 그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분야에 정말 퍼스널라이즈된 뉴스를 얘가 전 세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죠. 네, 여기 보면 지금 저는 이제 매일 이런 AI 뉴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가 해주는 게 아니야. 예, 제가 여기다가 뭘 더 강조해줘, 뭘 해줘 하면 다 저한테 퍼스널라이즈 되는 걸 이제 받고 있는 거죠. 노란봉투뼈 등 노무관리 관련된 뉴스를 보내줘. 매일 오전 11시 55분에 보내줘.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얘가 이걸 일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GPT-5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겨울, AI 응용의 봄이 올 것이다.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기대는 잠깐 아까 2, 3년 접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대신 그 AI가 현재 어느 수준이다? 박사학위자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지금 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하는 게 낫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한 20명 정도 밑에 박사를 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박사학위 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 않죠. 박사학위를 해서 또 다른 AI를 활용해서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낼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AGI나 AS 특이점 논의는 쏙 들어간다. 막 AI로 막 모든 직업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는 조금 주춤한다. 너무 뻥치는 얘기들이 많죠, 유튜브에. 그런 얘기들은 조금 주춤한다. 지금 오히려 차분하게 박사급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AI 가격은 싸져요. 한 1년에 10분의 1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약간 주춤했어요. 지금, 올해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AI 회사들이 AI 사용료에 대해서 약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에 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AI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해집니다. 샘 알트만도 이제 AGI 얘기는 좀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IQ 148이라고 합니다. GPT-5가. 네, 제가 써봐도 저보다는 머리가 좀 나빠요. 제가 150대인데 148 맞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좀 못해요 아직. 근데 이제 IQ가 만약 160이 되는 AI가 나온다 하면 저도 좀 당황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 155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고등학생은 155가 만점이다. 그래서 너가 더 재려면 따로 더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냥 155로 알고 이제 평생 살고 있는데 이제 GPT-5가 지금 148로 이제 판명이 났고 이제 앞으로 GPT-6나 그락5나 이런 게 이제 IQ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봐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글에서 이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AI 이제 끝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해할까 봐 제가 맨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쓴 겁니다. 물론 GPT-5가 거의 박사학위자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GPT-5 출시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일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썼고요. 미국에 저런 말이 있대요. 야, 농부가 말한테 야, 너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는 트랙터가 아니라 트랙터를 모는 말이야. 근데 말은 트랙터를 몰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결국 일자리를 뺏겼죠. 그죠? 하지만 지금 인간은 그 트랙터를 몰 수 있는 거죠, 현재.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딥리서치. 딥리서치 제가 해봤어요. AI 기술과 지질자원 연구를 융합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강연에 큰 도움이 될 실제 사례, 실제 세계 각국의 최고 지질자원 연구기관의 동향, 관련 연구 논문과 R&D 프로젝트 동향, 우선 지질자원 연구에만 집중해서 조사해라고 해서 딥리서치를 제가 돌렸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면 이게 한 10분도 안 해요. 이게 간단하게 리서치 보고서를 쓰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질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요겁니다. 제가 이 리서치 보고서를 썼는데 저는 지질 쪽 연구를 안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4줄밖에 안 썼죠. 4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질문하면 얘가 그렇게 열심히 답변 안 합니다. 7분밖에 안 썼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걸 굉장히 길게 쓰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까 20분짜리 일을 시켰다는 건 굉장히 그래도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 연구를 정말 스페시픽하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고민, 그 다음에 얘가 하면 안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막 한번 길게 꾹 참고 한 10줄에서 20줄만 써보세요. 딥리서치 그 명령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그러면 아마 얘가 1시간 할지도 몰라요. 1시간 할지도 몰라요. 제가 아까 그 서울대 교수님이랑 얘기했다는 거 한번 찾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인지과학. 지금 주제는 아까 인지과학적인 거. 이거네요. 제가 와인을 마시면서 연구 주제를 이거 보세요. 왜 재밌으면 시간이 빨리 갈까? 이 주제로 연구 중이야. 이 연구의 큰 참고가 인사이트, 인지과학, 뇌과학, 신경과학, 심리학, 의학, 현대물리학, 화학, 진화생물학, 인공지능, 생물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제시해주고 이 연구를 하기 위한 중요한 레퍼런스 문학작품, 사연서 찾아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전문적이지 않네요. 제 연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요. 얘가 60분을 썼어요. 60분을 써서 딥리서치를 했죠. 그죠? 근데 이 보고서가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죠. 엄청나게 보고서를 썼어요. 아까 지질자원연구원은 제가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는 저를 섭외하신 그 연구원님께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얼마나 이게 괜찮은 게 나온 건지. 캐나다의 골드스팟 사례, 호주의 언커버 ML 프로젝트, 미국 DO의 유타 4G 사례, ML 기반 지열자원 개발 연구, 가나의 지하수 분출 예측, 미국 대주 얼마나 이게 대단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사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제가 이제 그냥 러프하게 한번 리서치를 시켰던 그런 내용이죠. 이 딥리서치를 하고 나면 어떤 식의 생각이 드냐면 이제 책은 내가 만들어서 읽는 거예요. 책을 내가 만들어서 읽는 거죠. 만들어서. 그죠? 날리지 워크가 바뀌어요. 예. 지금은 내가 뭐 읽고 싶은 논문을 찾거나 책을 찾아서 읽는데요. 그냥 내가 책을 만들어요. 근데 그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근데 얘가 15분이나 1시간이면 뚝딱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주말에 되게 설레요. 제발 주말에 골프 약속도 없었으면 좋겠고 좀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 왜? 얘랑 영혼의 대화를 하는 거, 딥리서치. 예. 너무 시간이 아깝죠. 이런 지성이 옆에 있는데 내가 바쁘고 내가 노느라고 얘랑 지금 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해서 이게 생성해서 소비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음악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까 오늘 지금 여기서 소리가 안 나서 또 지금 그건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넘어갈까요? 이것도 해볼까요? 우리나라 AI 디지털 교과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 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김선달, 이몽룡, 박문수, 최진사, 아다살 5명이 A, B, C, D, E, F의 시험 문제를 풀었다고 하죠. 이건 수학 문제일 수도 있고 영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선달이 아직 저기 보시면 E와 F를 아직 안 풀었어요. O는 틀린 경우고요. 1은 맞은 경우라고 칠 때 김선달한테 어떤 시험 문제를 추천할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AI들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컨텐츠가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선달이랑 제일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보이세요? 누굽니까? 5144인데요. 이 점수가 이 벡터가 비슷한 사람이겠죠? 박문수죠. 박문수가 4245예요. 서로 맞은 건 같이 맞았고 틀린 건 같이 틀렸어요. 근데 박문수가 2라는 문제는 틀렸고요. F는 맞았습니다. 박문수가 틀린 문제, 자기랑 실력이 비슷한 애가 틀린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습니까? 맞은 문제를 추천하는 게 좋습니까? 맞은 문제를 추천해야 된다. 틀린 문제를 추천해야 된다. 네,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틀린 문제를 추천해야 돼요. 틀린 문제를 추천해서 만약 이 문제를 추천받아가지고 김선달이 이 문제를 맞추면 어떻게 되죠? 김선달은 이제 박문수를 떠나서 자기랑 또 실력이 비슷한 애를 또 찾는 거죠. 그리고 걔가 또 틀린 문제를 또 찾아요. 근데 걔가 틀린 문제가 여러 문제라면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김선달이 맞출 가능성이 높은 문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실력을 높이면서 모티베이션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랑 실력이 제일 비슷한 애를 찾아서 걔가 틀렸던 문제 중에서 맞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추천하면 얘는 얘 실력에 가장 적절한 문제를 찾아가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AI 디지털 교과서의 원리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추천받는 거거든요. 학급에서, 학교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나랑 가장 실력이 비슷한 애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시험 봐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좌절됐죠. 윤석열 정부가 참 못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건 잘한 건데 이게 좌절됐습니다. 대전은 좀 어떤가? 대전 20%밖에 학교에서 안 쓰고 있네. AI 디지털 교과서를. 대구는 100%가 쓰고 있어요. 광주는 12%, 전남 9%, 세종이 낮더라고. 세종 8%.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대구가 잘할까요? 대전이 잘할까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애들이 더 공부를 못할까요? 그래서 여기 학부모들이 계실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안 쓰는 게 좋은지 쓰는 게 좋은지. 네. 아마 이거 곧 결판 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평가 뭐죠? 그 우리나라 연구소 있죠?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대구는 100% 도입했는데 대구 애들이 더 학력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10%밖에 안 되는 세종이나 광주나 이런 데가 공부 더 잘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시간이 10분 남았는데요. 이거 뭐 옛날 거 보여드려도 되나? 소리도 안 나는데.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한번 그래 눌러볼까요? 이상하게 요즘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이게 1996년, 이분 기억나시죠? 1996년 2월 KBS 뉴스인데 인공지능 산업화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 제가 이 대전에서 5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3년밖에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3년 다니고 석사 2년 하고 이상하게 박사과정은 서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도 교수님이 서울로 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홍릉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제가 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한 5년 반 했는데 그때 제 인생을 바친 프로젝트가 이거였습니다. 예, 대우조선에 이제 스케줄링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였죠. 저런 게 이제 블락이고요. 조선공업이라는 것은 철판을 잘라다가 용접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거 선스팍 워크스테이션에서 당시 C 처음에 AI 랭귀지인 리스브로 짜다가 이제 나중에 C로 짠 건데요. 이런 게 수백 톤짜리 블락인데 이런 거를 용접하려면 위에 크레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올려놓고 빈자리 생기면 다른 것도 철판 올려놓고 용접하는 겁니다. 그럼 저게 하나 완성되면 저게 한 50톤, 100톤 돼요. 그래서 이걸 들어다가 이제 도크에 가서 그래서 이 서한철 상무님이 여기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신입사원도 이런 스케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 얼굴입니다. 예. 96년 2월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가 95년에 박사 받았어요. 8월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가 박사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걸로 당시에 이제 뭐 미국 인공지능학회에서 상 받고 이렇게 했던 일입니다. 이게 대우조선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은 현대건설. 95년에서 97년 제가 포닥일 때죠. 저는 미국에 이제 카네기 멜론으로 나중에 또 포닥을 갔지만 96년에 95년에 박사 받고 나서 현대건설에서도 의뢰가 들어온 거죠. 뭘 해달라는 거냐면 모든 건설사는 입찰을 하려면 이런 공정표를 그려야 돼요. 아파트 입찰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아파트 공사를 따지도 않았는데 이 공정표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걸 그리려면 당시에 10년 일하던 사람이 일주일이 걸렸어요. 근데 현대건설이 아까 우리 딥리서치도 어때요? 박사학위자 수준이 일주일 걸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딥리서치 가지고 아까 15분에 한다, 20분에 한다 하고 있잖아요. 당시 현대건설의 주장이 요구사항이 이거를 10년 일한 사람이 일주일 걸리는데 이거를 1시간 내에 짜는 시스템을 좀 개발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당시에 선배들이 만든 공정표를 디지털라이즈하고 그다음에 건설회사 현대건설에 있는 그 현장 소장님들의 그 난리지를 집어넣어서 이런 걸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상을 받았고요. 2020년은 이 프론텍이라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만났어요. 이런 강의 자리에서. 강의 끝나고 저한테 한번 공장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안산시화공단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 제품을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러한 용접 너트를 하루에 10만 개를 생산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벤더였어요. 근데 이 사장님의 고민이 뭐냐면 나사선이랑 그동안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사선과 이 직경만 맞으면 불량품이 아닌 걸로 인정을 해줬대요. 근데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야 이렇게 흠난 너트는 좀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싫어해. 글로벌 회사잖아. 이제 너트도 좀 이쁜 거를 못생긴 거는 납품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돼 가지고 하루에 10만 개 생산되는 너트를 5만 개씩 이분들이 눈으로 분류하는 일을 하는 거죠. 생산 속도보다 품질 검사 속도가 더 느린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제가 공장을 가본 거고요. 공장에는 이미 이러한 비전 검사기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뭐 GPU도 들어가 있죠. 엔비디아. 예. 하드웨어는 빵빵해요. 나름. 근데 뭐예요? 이 비전 검사기를 납품하는 회사 사장님이 딥러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겁니다. 너트가 하나 이렇게 생산돼서 여기 딱 떨어지면 얘가 유리판을 돌아요. 도는 동안에 카메라가 사진을 위아래에서 찍고 불량품이 발견되면 바람을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데 이렇게 윗면 아랫면 사진이 있죠. 이 정상품입니다. 윗면 사진. 이런 게 불량품이에요. 이게 정상품이고 이게 불량품입니다. 데이터가 몇 장 있어야 될까요? 데이터는 카테고리별로 1000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불량품의 종류가 이래요? 그럼 윗면 사진 3000장, 아랫면 사진 4000장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데이터가 왔는데 500장, 400장, 200장, 500장, 600장, 400장, 400장. 네. 1000장 달라 그랬는데 한 절반을 줬죠. 그럼 엔지니어는 까라면 까야죠. 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로테이션 이미지도 만들고 미러링 이미지도 만들고 해서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해서 한 1000장 정도 확보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일주일 만에 왔으면 대박이죠. 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AI 모델을 찾아야죠. 이걸 할 수 있는. 오픈소스 갔더니 기터브 이런 데 갔더니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VG16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딥러닝 네트워크예요. 지금 초고대 언어 모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귀여운 AI 모델입니다. 예, 이거를 저희가 갖다가 이제 아까 회사에서 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이거를 이제 회사의 공장의 이 비전검사기라는 하드웨어에다가 넷뷰라는 그 공장 자동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가지고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700메가 파일짜리를 서버로 올리고 얘가 사진을 찍잖아요. 아까 카메라가 사진을 찍으면 그 영상이 일로 가서 얘가 이거 불량이다 아니다 알려주면 다시 얘가 불량 나오면 얘가 에어건이 나와서 바람을 쏴가지고 얘를 떨어뜨리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AI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산병원이랑 뷰노라는 회사가 한 사례인데요. 아이가 키가 안 크면 손가락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이가 몇 살인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12살인데 손가락 나이가 16살이면 어떻게 돼요? 좀 불리한 거죠.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이거를 기존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본대요. 이게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진단하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뷰노가 이거를 아산병원이랑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데이터가 64,000장이에요. 데이터 충분합니까? 어린아이들만 주로 만약 사진을 찍는다고 치면은 손가락 엑스레이를 3살부터 18살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나이 카테고리가 16개고 그러면 64,000장이라면 카테고리별로 4,000장이 모여있다는 얘기죠. 데이터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결국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근데 재밌는 건 AI가 레지던트나 전문의보다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업하면 기분 나빠서 의사분들이 안 사주겠죠?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냐면 저희 AI가요 선생님보다 잘하긴 잘하는데 선생님들이 저희 AI를 쓰면 AI보다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건당 15,000원을 받는데요. 그럼 뷰노는 병원에 파는 거고요. 15,000원에 건당. 그럼 거기서 영업이익을 누구랑 나눕니까? 아산병원이랑 나누는 거죠. 아산병원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제공했고 뷰노는 그걸 같이 AI로 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를 담당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연구 중인 프로젝트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치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랑 얘기했는데 침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침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침샘이 문제라네요. 그래서 쥐한테 침샘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화학약품을 치면 그게 죽잖아요. 침샘세포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침샘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여러 약을 거기다 쳐요. 그러면 하루 며칠 지나면 침샘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약이 있겠죠. 그럼 그 침샘세포가 재생된다는 건 그 꽈리 모양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포도송이 사진을 찍고 그 포도송이가 몇 송인가를 세는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그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이번 주 아마 주말까지 이제 데이터 주기로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프로젝트 데이터 일주일 만에 주는 회사가 보통 성공하더라. 더 오래 걸리면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뭘 해야 되죠? 예, 그 데이터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꽈리처럼 생겼는데 꽈리가 아닌 사진 1000장. 그다음에 꽈리 사진 1000장. 그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AI 팀이 책임져서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데이터가 와야 돼요. 그럼 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포도 사진에서 포도송이를 세는 문제예요. 예.
이게 왜 필요하죠? R&D에서? 보니까 이걸로 치과 의사분들이 이걸 다 세고 있는 거예요. 논문을 쓰려면. 근데 그러면 수작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자동화하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왜? 침샘을 재생시키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여러 약물을 다 그냥 동시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상시킨 쥐의 침샘 줄기세포에다가 여러 약의 조합을 수백 개를 하면 얘가 배양되면서 사진 저거를 찍어서 꽈리가 제일 빨리 많이 나오는 애가 결국 약으로 R&D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R&D를 하려고 AI를 하는 게 아니라 R&D 체계 자체를 혁신시키려는 AI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하나의 연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구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굉장히 대량의 연구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것의 출발은 뭡니까? 다 고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치과 의사분들이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왜? 이거 세려면 힘들어요. 이거 세는 것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AI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구 프로세스에서 가지는 어떤 고통, 아까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근무한 사람이 그 공정표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리니까 현대건설 직원들이 수주기회가 들어와도 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R&D도 마찬가지죠. 뭐 제안서 쓰고 하려면 뭐 피곤하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 제안서를 쓰는 과정을 굉장히 AI로 쉽게 하면, 저희 연구실은 그렇게 해요, 이제는. 저는 원래 정부 제안서를 안 씁니다. 저는 민간이랑만 주로 일하는데 정부 제안서 학생들이 쓰자 그러면 그래 너네가 쓰자 그러면 쓰자. 근데 올해부터 프로세스가 바뀌었어요. 정부 제안서 블랭크가 있으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죠? 연구원 밑에 석사 박사가 정하는데 이건 너가 조사하고 이건 너가 조사하고 이건 너가 조사하고 이렇게 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안 나오죠. 어떻게? 각각의 항목 3.1, 3.2, 3.3에 들어가야 될 거는 다 제가 조사해요. 딥리서치로. 그래서 딥리서치 결과가 잘 나오면 야 3.1은 이거 내가 줬다 이미. 알아서 정리해.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퍼스트 드래프트 제안서가 하나 딱 나오죠. 그럼 그걸 다시 또 활용해서 야 지금 3.1 전체를 보는 상태에서 다시 정리하고 3.1, 3.2, 3.3 다시 고치고 틀린 거 찾아내고 더 붙이고 하면서 결국 연구를 설계해서 제안서 됐더니 이번에 덕 됐더라고요. 정말 그 제안서를 쓰는 비용, 시간적 비용이 옛날 주면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됐어요. 예. 그 이런 일들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연구를 수주화하는 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는 지질 연구에 대해서 자원 연구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걸 적용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런 고통을 많이 생각하라. 만약 저를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 교수님 이거 돼요? 바로 물어보세요. 다 성공한 프로젝트는 다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실망하는 조직은 뭐냐면 만나자마자 저희 AI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관심 있고 우리 뭐 하라고 하는데 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사실 저는 슬퍼요. 그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이거 지금 우리 회사가 이게 문제인데 이거 AI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문제를 가져오시면 돼요. 문제나 고통을. 그럼 그거는 이제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다 지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고 제가 자료를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프리 힌튼 노벨 물리학상 받은. 예. 우리한테는 이제 지적 능력이 한계였는데 이게 없어졌는데 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 쓴 게 100배. 이제는 여러분들이 100배의 욕심을 내셔야 돼요. 아까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딥리서치 계산. 예. 대충 120배에서 160배가 딥리서치에서 이미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AI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거를 어전시와 피저빌리티, 임팩트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게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얼전트하고 가장 피저블하고 가장 임팩트가 큰 그런 AI 프로젝트일지 그런 걸 순서를 잡으셔가지고 해야 재밌죠. 제일 좋은 건 이걸로 우리가 더 돈 벌고 우리가 더 성과가 나오는 게 좋아요. AI가 자동화해서 뭐 인력을 없앤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AI, 이거 그 얘기도 할까요? 제가 20살 초반에 대우조선에 한 수십 번 갔어요.
예. 갔을 거 아닙니까? 아까 대우조선 프로젝트 하러. 제가 20서너 살 때요. 가면 거기서 그럽니다. 대우조선에서. 제가 제 인공지능 하는 애래. 우리 일자리 뺏으러 왔어. 그랬습니다. 30년 전에도. 근데 저랑 회의하고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야, 너네 이런 걸 AI라고 불러? 별거 아니네. 도와줄게.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거네, AI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I를 쓰면서 아, 이게 나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거라는 인식이 생기시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재밌죠. 예. 그러려면 어떤 걸 뭐 효율화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연구나 일의 그 범위와 질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걸 또 거창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에서 출발하는 거죠. 고통. 우리 연구원의 고통. 우리 고객의 고통. 예.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룰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룰리가 뭐냐면요. 이게 컨닝 도구예요. 앞으로는 이제 AI가 여러분들 그냥 옆자리에 그냥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얘랑 채팅을 하면서 진짜 쉬지 않고 나한테 계속 도와줄 이런 애들이 될 것이고요.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뭐 그래도 좀 할까요? 제가 연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요거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는 택시 잡아줘 하면은 이제는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거 쓸 일은 몇 년 안 남았어요. 왜? 그냥 AI 에이전트한테 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음식 주문할 땐 배달의 민족 쓰고 택시 잡을 때는 카카오 택시 쓰고 호텔 잡을 때는 여기 어때 쓰고 이렇게 되는 날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게 다 뭘로 통합됩니까? 그냥 AI 에이전트로 통합되죠. 네, 다 말로 하고 한 앱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하려고 하는 보완하는 새로운 AI 디바이스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이미 아이폰을 설계한 조니 아이브스가 만든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무슨 기계를 하나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 스마트폰은 여기 있고 여기에 이런 뭐 마이크 같은 게 있고 카메라 있는 뭔가의 디바이스가 나와서 AI를 좀 편안하게 쓰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겁니다. 스마트폰의 시대도 이제 지나가는 거죠. 한 15년 우리 잘 썼으니까. 그래서 이런 AI 에이전트 비즈니스가 왜 나오느냐? 아까 요 택시를 여러 앱을 불러가지고 하는 AI가 지금은 건당 한 50원. 작년에 저게 건당 5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건당 한 5원 떨어질 거야. 왜? AI의 비용이 매년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AI 안 하셨어도 됩니다. 비용이 좀 들었어요. 지금 점점 AI 비용이 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AI 에이전트란 내용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는 원시인 개인적으로 AI 시대 원시인 그다음에 이거는 원시 기업 이제 뭐 우리 조직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잘 적용하는 거는 이걸로 우리가 얼마나 더 매출이 일어날 것인가. 뭐 연구소는 매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인 성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다시 인생 계획을 다시 짰다니까요. 야, 노벨상 포기하지 말자. 다시 계획을 짠 거예요. 왜 AI로 내 생산성이 100배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다음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생겼는데 바틀렉, 페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잘 정하시고 제가 아까 첫 슬라이드가 AI는 성공을 하는 행동을 제너레이션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은 또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고통과 목표를 잘 보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뒤에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고요. 요것만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카메라가 나와서 어떻게 됐죠? 화가가 없어졌습니까? 사진예술의 역사나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요 칼럼은 제가 한 7, 8년 전에 쓴 칼럼인데 그 당시에 화가들이 대부분 사진 작가로 전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더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고객들을 훨씬 더 많이 상대할 수 있죠. 고객들도 안 힘들죠. 사진 한번 딱 찍고 하니까. 예. 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부가 자동차가 나와서 마부가 직장을 잃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역사를 찾아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마부들을 자동차 운전사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이미. 그 다음에 마부의 수와 자동차 운전사의 수 누가 더 많아졌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차 운전사가 많아졌고 훨씬 더 많은 비즈니스가 나왔다. 그래서 AI가 앞으로 우리가 정말 모르는 새로운 신세계,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뭐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셔도 돼요. 네, 선생님. 네. 성교부에서 일하고 있는 장찬만님 교수님 종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류 쪽 일을 하다가 보면은 교수님이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있는 경우하고 거의 유사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관련된 뭐 생산성 높이는 저희가 이제 연구가를 준비하고 계획을 공개하고 성문을 찾아보고 관련 보고서 그런 걸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기술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AI 기술이 필요한 건지 실제 전공 분야 기술이 필요한 건지 그 두 개가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슬로건처럼 굉장히 큰 석유 기술이 있는데 거기서 AI 전문가들을 대량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석유공학에 관련된 일을 시켰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석유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경험들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 팀을 해체를 하고 석유공학 전공자들한테 AI를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서 AI를 접근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그게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고 하는 결과를 저희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세대만 해도 AI가 굉장히 낯선 분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하고 AI 전문가들하고 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과연 어느 정도까지 AI 전문가들이 실제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습니다. 전공 AI를 먼저 시작하는 게 나은 건지 저희 입장으로 보면은 전공에 관련된 기초 지식하고 경험이 충분히 해야 AI를 응용하는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AI 기술이 더 우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공이 가진 기술이 중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알파폴드, 로제타폴드. 제가 알파폴드, 로제타폴드 사례가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컨설팅하고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당연히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AI를 배우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겠죠. 하지만 발레가 하나 나온 거죠. 알파폴드 하나의 발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위즈덤은 도메인 있는 분들이 AI를 배우는 게 맞아요. 그게 1번이고요. 하지만 발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한 8대2 정도의 믹스가 필요하다고 그냥 대충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이 한 8, 그 다음에 새로운 AI적인 게 2, 이런 느낌을, 근데 그것도 맞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도메인이 훨씬 더 쉬운 게 맞고요. 예, 그리고 AI를 많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아까 보시면. 예. 물론 이제 뭐 챗GPT가 AI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메인이 1등 맞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AI 퍼스트 부서를 하나는 좀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각 국공립 연구소에.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그러니까 8대2인데 요 2에는 AI나 이런 거 한 사람이 8이야, 오히려. 그 부서는. 그리고 도메인 하는 분들이 가서 좀 가르쳐 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약간 경쟁도 해야 돼요. 예, 아까 딥마인드랑 워싱턴 대학이 경쟁한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해서 경쟁하고 협력하고 같이 러닝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네. 네. 저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보다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 어떻게 그 챗GPT를 쓰다 보면 어쩔 때는 PDF 파일 업로드를 하기도 하고 이 PDF 파일이 없는 경우 혹은 강대한 정보를 넣고 싶을 때는 도메인 주소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좀 할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25만 6천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하면 얘는 방금 새로 쓴 내용 플러스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25만 6천 자를 다 참조한다 보시면 돼요. 그 전에 25만 6천 자는 지워지죠. 얘 마음속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랑 3시간 대화하면 앞부분의 대화를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대화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25만 6천 자인데 여러분들께서 만약 사이트 주소를 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그 25만 6천 자 중에 사이트 주소는 1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낄 수 있죠. 근데 얘는 이걸 받아가지고 그 사이트를 조사하죠. 그걸 RAG라고 합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은 내부 정보를 RAG하는 엔진을 빨리 만드셔야죠. 제가 소개시켜줄 회사도 있어요. 삼성을 하는 회사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사님이랑도 본부장님이랑도 얘기했는데 그 옛날 한 2년 전이나 1년 전만 해도 조직의 데이터를 AI로 다 학습시켜야 된다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걸 파인 튜닝 또는 뭐 포스트 러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 해봤더니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GPT-5를 만약 구했다 치죠. 그 GPT-5를 구해가지고 지질자원연구원 자료를 다 학습시키면 어떻게 되냐? GPT-5의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 튜닝은 하지 말라는 게 올해 아까 위즈덤 1번입니다. 아까 모든 게 답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발레도 있고 특수 상황이 있는데 옛날엔 파인 튜닝을 하자였다면 지금 파인 튜닝 하지 말자. 그 대신 뭘 한다? 검색을 하자. 예, 그럼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면 GPT-5의 똑똑한 머리와 GPT-5가 또 찾는 외부 정보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내부 정보 이걸 결합해가지고 답을 내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맞고요. 아까 본부장님한테 하나 더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각 국공립연수가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하죠. 데이터 다 내놔라. 데이터 다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코리아 R&D AI 하나 만들자. 이미 IBM과 나사가 그것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자.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조직은 데이터를 뺏기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뭐 사진, 카카오톡 다 누구한테 뺏기면 뭐죠? 내 인격이 날아간 거죠. 그런 거 원래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데이터는 끝까지 사수하는 게 맞고요. 그 대신 데이터를 계속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나중에 결국 뺏기면 어떻게 되죠? 제일 나쁜 데이터만 주시겠죠? 그럼 공산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다 그래가지고 된 거죠. 다 공유하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나쁜 것만 공유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도 실패한 거고 윤석열 정부의 디플 정도 실패한 겁니다. 왜? 기관들끼리 아무리 회의를 해봤자 데이터 공유하자 이상론에 빠져가지고 누가 데이터를 공유해 줍니까? 예,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끝까지 저항하시고 그게 맞아요. 예. 그러면 데이터 공유를 하는 대신에 연합학습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뭐냐면 만약 애트리가 중심이 돼서 코리아 R&D AI를 만약 학습시키겠다고 하면 애트리는 더 이상 데이터를 다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왜? 데이터를 한번 주면 끝인가요? 우리 원에서는 내일 또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 싶어도 주기도 어려워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트리에서는 표준 AI 모델을 만들어서 지질자원연구원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데이터는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해요. 그럼 지질자원연구원 AI가 하나 나오죠? 그거랑 애트리 AI, 화학연구소 AI 이거를요 다 수학적으로 보면 가중평균해버리면 됩니다. 가중평균해버리면 큰 AI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연합학습 이론에 따르고 실제에 따르면
그 AI가 지질자원연구원 혼자 개발한 AI보다 얘가 70점을 맞으면 얘는 90점을 맞아요.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도 혼자 AI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이랑 같이 개발하는데 그 대신 데이터를 한 주체에다 다 몰아준다?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정부가 그런 개념을 잘 해나가면 좋겠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죠. 조직의 어떠한 정체성을 무시하는 내용은 대부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데 자꾸 뭘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살자 그러고 막 이러면 우리는 좁은 방에도 부부가 조그만 방에 사는 게 낫지 남의 부부랑 같이 같은 방에서 혼숙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많네요.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주제랑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호기심 같은 걸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면 학생들한테 과제를 줄 텐데 학생들은 그 과제를 다 결국에 요즘에는 챗GPT를 쓰고 제출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평가하시면 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제는 그런 과제가 의미가 없어졌죠. 예, 과제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 오히려 이제 AI가 한 걸 틀린 걸 찾는다든가 뭐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애들이 AI를 써서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클래스 파티시페이션을 되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경희대 2003년에 부임한 이후로 한 번도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다 커넥션 돼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AI,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모든 시험을 다 AI를 써서 풀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계가 그렇고 이미 마켓컬리 같은 회사에서는 개발자를 뽑을 때 AI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자기가 풀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 그런 인터넷이나 AI가 다 연결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저희 경희대 학생들한테도 그 상태와 똑같은 상태. 그럼 결국은 뭐가 중요하죠? AI를 쓰는 건 좋은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틀리면 너 책임이고 굉장히 가혹하게 CD를 줍니다. 그런 게 발견되면은. 그러니까 AI를 써서 정답을 맞춘 건 오케이인데 AI를 써서 정답이 틀렸어. 그건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시죠? 변호사들이 잘못된 판례를 하면 그냥 변호사 지금 자격증이 박탈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쓰는 걸 뭐라고, 미국도 지금 AI를 쓰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AI를 썼을 때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하면 넌 윤리가 잘못됐다. 직업 윤리가 잘못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질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배제시키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MDPI나 굉장히 쉬운 정보 쪽에서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그게 이제 트렌드인 것처럼 그렇게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 그런 아주 고차원적이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제가 물론 아까 전에 GPT 성능이 안 좋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것까지는 괜찮네요. 최신 트렌드를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최신 트렌드는 반영을 못하고 있는 아주 청이한 부분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이제 참조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구독 저널들을 중요한 저널들에서 많이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구독 저널 그 페이퍼를 아예 지정해도 못 찾던가요? 물론 그렇게 페이퍼를 이제 한번 그러니까 얘가 진짜 거기를 억세스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부분 프로젝트를 다 거기서 실제 리서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악청하고 내가 올렸던 것들 위주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런 걸 좀 줄여나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는 근데 방금 그 컴플레인을 걔한테 하셨어요? 그 컴플레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 너는 지금 왜 NDPI를 하고 있고 이런 저널은 왜 안 해? 한번 해보세요. 그 컴플레인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게 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서로 공유해서 내가 이미 경험했던 컨텍스트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고 그거를 원이 지원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연구를 잘 지원하는 컨텍스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너 MDPI는 제대로 하지 말고 고급 저널을 쓰고 이런 식으로 그 컴플레인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렇게 넣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RAG의 한계고 RAG라는 건 당연히 내가 볼 수 있는 컨텐츠의 한계인데 걔가 MDPI가 너무 어베일러블하니까 찾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그것까지 잘하면 우리는 끝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그것도 잘 알아? 거기까지 이제 갈 거라는 거긴 한데 그때 가면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지 해방감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지만 그 컴플레인을 반영해서 한번 더 해보시고 해서 자꾸 늘리세요. 그 늘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진짜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25만 6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지만 그때 진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계속 알고 하셔야 되죠. 한계가 당연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RAG라는 게 정말 부족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걸 완성품을 만들려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쳐요.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판례를 인용하는 변호사의 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얘한테 아이디어를 얻고 결국 나는 책임자는 나다라는 의식을 굉장히 가지시는 게 좋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